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에 두 번째 버전의 첫 시간이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 관심도 많고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념과 이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해왔던 많은 내 사고 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이 얘기가 주 목적은 아니고요.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기본 배경은 뭐냐면 그 버추얼 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세상이 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생소한 또는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가상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상, 현실, 가상 공간. 굉장히 가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가상이라는 개념이 진짜 뭘까? virtual,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가상. 실제 하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가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게 아마 1982년 제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고 유학하면서 했던 첫 번째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컴퓨터 학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본적으로 전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컴퓨터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때가 81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퍼스널 PC가 이제 막 쏟아져 나왔고 IBM 애플 이런 데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년에 제 유학을 갔는데 82년 봄에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컴퓨터 이제 계정도 부여받고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MBA 스쿨에 가서 IBM PC 참난 하드디스크도 없는 플라피 디스크 2개가 붙어있거나 1개가 붙어있는 IBM PC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추얼 디스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가 없는데 플라피 디스켓 2개가 끼워져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쪽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끼고 한쪽에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플라피 디스크를 찌르고 쓰는 작업인데 신기하게도 40여 대 되는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내부에다가 하드디스크가 붙은 PC 한 대를 놓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IBM PC가 좀 발전해 가면서 플라피 디스크 1개짜리에서 2개짜리에서 이제 하드디스크가 붙은 것이 나왔는데 이제 하드디스크 붙은 버전이 엄청 비싸니까 그 한 개를 두고 그 40여 대가 그 한 개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공유해서 썼던 것이고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놓고 공유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라피 디스크에서는 자기 플라피 디스크만 찌르면 집어넣으면 이제 언제든지 데이터를 다운받거나 업로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디스켓이 없이 방문한 친구에게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소위 메모리 공간, 램이죠. 램 공간의 일부를 할당해서 이거를 마치 디스켓처럼 만들어서 쓰도록 해줬습니다. 버추얼 디스켓에 드라이브 넘버 G를 달아서 쓸 수 있게 해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G 드라이브에다 작업을 해놓고는 컴퓨터를 꺼버리는 순간 내가 로그아웃 순간 그 데이터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결국 누군가에게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디스켓을 받아와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거지만 작업은 가능했던 것이고 그 속에다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업로드 시키는 거죠. 로딩해놓고 쓰거나 이런 일들을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버추얼 디스크였습니다. 버추얼 디스크가 뭐니? 그럼 심플합니다. 디스크는 아니지만 디스크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버추얼 디스크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버추얼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도대체 버추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버추얼이 갖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서 이제 개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 2000년대 들어서 2000년대 제가 초반에 연구년을 다녀오고 나서, 그때는 뭐 이미 컴퓨터가 발전할 때까지 다 발전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대학원생들을 붙잡고 뭘 했냐면, 버추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하다. 버추얼이 뭐니? 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가상도서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 무렵에 가상도서관, 가상세계,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도서관이 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가상이라는 단어, 버추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버추얼은 속성이,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와 다른 물성을 가진 곳에서 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 가상이다. 그래서 가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에 이 속성들이 다른 물성이 있는, 전혀 이 실세계와 부합하진 않지만 그 속에서 이 실세계의 속성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상세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와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서로 유사성이 있어야 할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구현되지 않겠느냐, 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학원생들과 했던 얘기 중에 제가 미녀와 야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야수가 나중에 미녀가 결혼할 때 미녀가 결혼한 사람이 야수니 왕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의 왕자는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이고, 드러나는 모습의 야수는 생김은 야수이지만 성격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진짜 인간으로서 반하거나 결혼을 상대로 산다면 차라리 야수가 더 나을. 그래서 영화 속 장면이나 동화 속 장면 속에서는 야수가 마술이 풀려서 왕자로 거듭 태어나면서 공주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과연 공주가 결혼한 게 야수인가 왕자인가 물어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별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그 가상이라는 얘기들이 어떻게 존재할까를 짚어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그 책 얘기를 전부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돼서, 그 속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는 개념과 이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념은, 그러니까 개념은 그 어떤 것, 상황이지 뭐 하나에서 어떤 물건,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붙여진 설명, 가치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그룹핑해, 소위 분류체계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존재들을 우리가 이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이념 하나하나들을 묶어서 보편화시켜서 개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개념하고 똑같은 이념은 존재하기 힘들다. 왜? 개념은 그 이념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 그 모든 형상들을 다 모아서 대표성을 갖고, 그것을 이거구나 라는 안에 그룹핑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이념과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다. 그 반면에 이념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고 실제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기가 참 복잡하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 한다면, 이 볼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념상으로 볼 때는 볼펜을 우리가 압니다. 글을 쓰는 것이 잉크가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성질만 집어넣으면 볼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볼펜이 실제 만들어진 과정에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에 같은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난 똑같은 볼펜 만들기 싫어. 그래서 볼펜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만든 사람인가 하면 볼펜의 길이를 다양하게 만든 사람, 심지어 볼펜 나오는 색깔을 다양하게 만든 사람, 볼펜의 펜의 굵기를 다양하게 만든 사람, 잉크를 다르게 바꾸려는 사람. 그게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속에서 우리가 다 그걸 볼펜이라고 부르는데 볼펜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이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꼭 맞지는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거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에서 약간 좀 성질이 변한 것들도 있고 이런 거 딱 묶어서 우리가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념과 개념에 대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그 개념이란 큰 틀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볼펜이 이게 볼펜이야? 저 친구가 만들었던 볼펜을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볼펜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이걸 꼭 볼펜이라고 불러야 해? 그래서 그 보편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볼펜은 굉장히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게 볼펜으로 부르기에는 참 어중간한 조금만 성격을 더 달리해버린 볼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담고 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나는 볼펜 그렇게 안 만들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고 만들어내는 볼펜들이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성격들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 보편성으로 담아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자꾸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것까지 내가 볼펜으로 불러줘야 해? 하긴 담는 그릇이 너무 커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했던 아주 중심된 생각, 중심된 이 사고틀조차도 이제 막 무너지려고 하고 그거조차도 흔들리고 바뀌려고 하는 그 아주 그 가장자리에 제 끝에 존재하는 물건들이 반란적 성격을 일으키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하는 말이지 맞다는 얘기 아닌데 제가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인데 누가 갑자기 저거는 펜이야. 볼펜이 아니라 연필이야. 소위 샤프. 출발이 좀 나빴지만 이 연필에서 샤프 나가듯이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개념정이 되고 그렇게 그룹핑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볼펜이라고 부르지 않고 샤프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샤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합니다. 보편성을 띠고 샤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모여서 자기의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그 이름하여 샤프라고 달면서 자기들끼리 또 성장해갑니다. 그래서 볼펜과 샤프가 분리되어지겠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의 분리적 사고이고 개념이라 이름 속에 많은 이념들이 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개념 속에서 안주하면서 개념이라는 틀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존재를 드러내고 평가받으려고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힘들이 커지고 그 힘들의 주변에 유사한 성격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개념으로부터 독립해버리는 아니면 개념을 파괴하고 개념을 여러 개의 다른 개념들로 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과정의 그 마지너리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너머의 것들을 우리가 가상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를 볼펜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실제 그 속성을 보니까 마치 볼펜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볼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볼펜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람과 아니 그게 어떻게 볼펜이 될 수 있어? 그건 볼펜이 아니야. 라고 다르게 개념 설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 여기서 그 볼펜이라는 개념 설정이 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다 더 수용력이 크다면 다 볼펜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 가장자리 새롭게 생겨난 볼펜들은 볼펜이 아닌 더 이상 볼펜이 아닌 샤프로 불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 맥락에서 가상도서관을 쳐다보자. 도서관이 뭐니라는 개념 정의 속에서 도서관의 보편적인 정의가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들을 실제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서관들을 보면 다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다 그냥 보편적으로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있는데
도서관들은 그 지역사회에 따라서 자기가 또 꾸리고 있는 조직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부적으로 대학 도서관이니 공공도서관이니 특수도서관이니 병원도서관이니 하면서 그들의 조금씩 다른 점들을 또 세부 그리핑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넓게는 도서관이라는 틀 안에 끌어담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버추얼 도서관이라는 얘기들이, 그게 지금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얘기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시비처럼 묻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도서관이라는 글자와 같다고 해서 디지털 도서관이 도서관의 한 부분이니, 아니면 디지털 도서관 6자가 완전히 도서관과 다른 개념인 독립된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이걸 같다라고 하려면 도서관이 수용력이 그만큼 폭이 넓어져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도서관을 정의하는, 우리가 아직은 보편적으로 도서관을 정의하는 몇 가지 정의 기준 안에 보면 공간에 대한 얘기라든가 장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디지털 도서관이 넘어가면서 디지털 도서관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장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라는 단어의 개념 정리를 또 재정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장소. 근데 디지털 장소라고 말하면 디지털이라는 것 갖는 자체가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거나 생산해서 접근해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원들이 장소라는 이름으로 묶음을 만들고 수집하고 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개념에 있어서 상충되어지고 섞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집어넣기에는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개념들이,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념들이 생겨나면서 담아내지 못하니까 가상도서관이라는 이름 속에 디지털 도서관이 과연 진화적으로 끌어안을 만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폭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이라는 말 속에 이념이라는 것들은 계속 개념을 부정하거나 또는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개념을 부정하거나 넘어서는 노력들에 있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아주 개념을 부정해버리면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개념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우리가 우리 개념이라는 공간에서 보면 관심 밖의 일들이지만 그 개념을 넘어서려고 하는, 개념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개념을 좀 실험해보는, 이게 맞아? 이것도 내가 너희 개념에 속할까? 아닐까? 라는 그 마지너리한 부분에서 움직이는 그 경계선상을 드나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버추얼이라고 정의한다. 왜? 이 개념이 말하는 속성들을 담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물성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속성의 한계를 자꾸 실험해보는. 왜? 물성이 바뀌면 아무래도 그 물성에 따른 새로운 속성들이 배합되어지면서 기존에 가졌던 속성들이 옅어지거나 기존에 가졌던 속성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게 개념으로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와 개념 울타리 안에서, 아니면 개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 가치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런 맥락에서 쳐다보는 이유도 그거이고, 디지털 도서관을 분석하고 디지털 도서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이걸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우리가 담는 그릇이 작았을 때는, 아니 그릇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낸 많은 이념들이, 많은 다양한 도서관들이 그 당시에도 다양하고 지금도 다양하지만 그 옛날 다양했었던 그 도서관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개념이라는 구조 속에서 도서관을 정의했다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개념을 실험해가면서 개념의 그 마지너리한 부분을 계속 실험적으로 확장해가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외연을 넓혀가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자기의 힘을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보편적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 하나하나를 확장해 가려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계속 수용해져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개념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씩 전체가 큰 전체의 중심원이 중심 이동을 살금살금 해가면서
그런 이념들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반경을 넓혀가는 작업과 중심을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서 쓰지 않는 부분들, 옛날에는 그게 그 개념 속에서 정리되어진 하나의 속성이고 하나의 가치이고 의미였던 것들이 더 이상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을 버리고 다른 방향성으로 성장해 가면서 외연을 확장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 진화하는 것이 개념이라면, 그 속에서 진화의 속도와 또는 역설적으로 다들 소용없다라고 무시하고 포기하고 없어져가는 그런 일부의 이념적 속성들이 다시 자기 생명력을 찾아가면서 개념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거라면,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가거나 보편화하고, 그러니까 개념은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념들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모호성을 담을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개념에서 이게 도서관이야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도서관의 바운더리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모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가 깔끔하고 잘 만들어져 있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울타리 안에는 그닥 다양한 도서관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더 모호성을 떼고 확장해서 속성을 넓혀가면서 기능들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울타리에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너무 현상적이다. 어떤 시대의 기술과 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진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사진 찍듯이 해서 이것을 도서관이야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도서관은 더 이상 진화하거나 확장성 속에서 도서관이라는 개념 속에 담아내기가 어렵다. 그 이상의 것들은 도서관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도서관 속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모호한, 다르게 말하면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관념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관념적으로 내리는 순간 많은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또는 지금은 도서관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도서관도 충분히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추얼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몇 년 하고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붙잡고 있던 얘기는, 정보 서비스는 뭐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도서관이라는 개념 속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뭐로 보느냐를 그 형상적인 부분에서, 물리적이거나 형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정보 서비스는 조금 관념적이고 조금 그 무형의 가치로 격상을 시켜놓고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그림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정보 서비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개념으로, 무형의 가치로 변환시켜 놓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도 털어버리고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서라는 그 소유도 무너뜨려 놓고 서비스라는 가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 도처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념과 이념에 대한 충돌과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놓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도서관이라는 말을 관념적으로 끌어올리더라도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조금 더 모호성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그 상태 속에서 도서관이, 그 초기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뭐 대학인이 이렇게 쭉 나누듯이 정보 서비스라는 그 무형의 가치로 정의된 도서관이 나중에 또 그것이 세분화되어지거나 아니면 분화되어져서 여러 개의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 그거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소위 쇄국 정책을 쓰듯이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낡고 오래된 정의를 너무 버티거나 여기에 너무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 그 마지너리 부분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도서관 개념 밖으로
벌어져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주장하는 이 가치 틀 속에 존재하는 실제 이념들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리면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왜 너는 지금 그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 생각하지 않는 다른 식으로 그렇게 사물을 쳐다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왜 버추얼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 서비스로 그 변화 과정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그 이전에 도서관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상 도서관 얘기를 하고 정보 서비스 얘기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틀이 사상적 틀이 개념과 이념에 대한 이분의 해석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의 공통성 보편성을 찾아서 그 보편성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런 설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고 그 속에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우리가 이념이라고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념들의 기본 사고는 개념으로부터 확장성을 갖는 조금씩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하면 다양성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다양성이 어떤 경계나 제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자유분방하게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은 개념 밖의 것으로 치부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개념 안에서 여전히 다양성을 추구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점하고 움직이고 어떤 것들은 그 마지너리한 부분에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게 도서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안는 방법이 뭐니? 그러면 소위 도서관에 대한 이 보편성을 개념의 보편성을 좀 더 확장해 줌으로써 아니면 조금 이동을 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도서관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 그렇게 되면 이 도서관의 틀 속에서 충분히 자기 활동들을 해가고 도서관의 이름으로 해석되어지거나 설정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그러고 나서도 또 그 경계에 누군가가 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생각들을 끄집어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이 개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개념들은 너무 이게 포화 상태가 되거나 너무 커지면 양극에 있는 두 집단은 똑같은 도서관이라는 개념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집단이 되고 이질적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개념은 두 개로 쪼개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지면서 한쪽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한 그 시대적 산물, 시대적 유행으로 남았던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공간들은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개념 한쪽으로 이동하고 그쪽에 마지널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소위 그 버추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자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서관의 틀 속으로 들어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하거나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하는, 중심축이 이동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문헌정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현재 이 울타리, 도서관이라는 울타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확장성에 좀 적응하기에는 반감도 크고 이질감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개념의 외연을 넓히기도 힘들어하고 중심 이동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다. 지금이 그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과 이념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도서관과 앞으로 미래의 전자도서관들이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해갈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